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천회장과 함께하는 또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 소식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참고하고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전자 좋고 ETF 좋고 미국 주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잘 구성해가지고 한 다섯 종목 이내로 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종목이 많으면 헷갈리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심플하게 하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법률이 세더라고요. 이 법 적용이 굉장히 셉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그냥 뭐 징역 100년씩 이상 때리더라고. 100년 이상씩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솜방망이죠. 솜방망이. 그냥 벌금 찔끔 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변호사만 사고 뭐 사부작사부작 하여가 끝내버리면은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자꾸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썩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냥 방관하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은 서울대 교수분이신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근데 이딴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김 교수는 법무부나 뭐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한국거래소, 삼성, 풀무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직을 맡고 있네요. 특히 삼정 KPMG 감사위원회 그 지원센터죠. 그 지원센터의 그 자문 교수로 있습니다. 자문 교수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을 했답니다. 앞서서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 등 이 5개 종목이 이제 수년간 오름세를 보였어요. 쭉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 14일이죠. 일제히 또 하한가로 떨어지는 거야. 하한가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하고 금감원, 한국거래소 지난 또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어요. 뭐 삑하면 거래 정지야 보면 여기는. 같은 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죠. 주가 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 금지한 뒤 압수수색 들어갔다.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지난 4월에는 소시에테 제너럴이죠. SG증권발 그 사태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그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는 그래요. 그 선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 조작단이 주가 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분 보니까 뭐 서울대 교수고 산업자원부 사무관, 행시 40회, 뭐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박사, 뭐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 부교수, 뭐 교수, 뭐 학생학부장. 하여튼 스펙은 좋네요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하여튼 김 교수는 그 주가 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풀이를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 그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그 버나드 메이도프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50년형. 이렇게 미국처럼 시원하게 해야 돼.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해요. 15년. 꼴랑 15년입니다. 그래서 주가조작단이 수백억 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 이득 산정에 실패하면은 최대 5억 원 정도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김 교수는 이런 선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 조작단이 죄의식이 없이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김 교수는 미공개 그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 임원, 한행컴퍼니 하이브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고,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거다. 이들은 폭락 전에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겠죠. 챙겨가지고 이런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형태를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웃깁니다. 김 교수는 그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을 해요. 깜깜이 배당. 앞서 지난 2월 금융위가 선배당금 결정 후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을 발표했는데 현재는 그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을 확인한 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175개 상장사의 배당 정책 및 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 2020년 준수율보다도 높아졌지만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한테 알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여야 한다 지적을 하고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서 관찰 대상국 등재에 실패를 해요. 이어서 김 교수는 자기 주식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를 하는데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강제 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이죠. 이 5가지 그 방안 등을 검토하는데 그 뭐냐 자기 주식 강제 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 주식 처분 시 신주 발행 규정 준용, 합병 분할 시 자기 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 주식 제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 검토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그 제도 개선안을 이제 발표할 계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는 않은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에 이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요.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어 우리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은 회사 오너들의 실익을 고려해서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그런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 지적을 하고 이어서 미국처럼 신주 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가 조작범들은 빨리 때려잡아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